자, 지금부터 이제 라운드, div에 대한 라운드와 섀도우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그래서 파일명 HTML 만드시고, 라운드, 그 다음에 섀도우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세요. 그 다음에 엔터 치세요. 써가지고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라운드에 해당돼서 볼 거니까 이제 div 한 개 잡으시고요. 자, div를 한 개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이제 박스를 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원래의 원본 그 원래의 div예요. div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둥근 테두리, 모퉁이가 모서리가 둥근 테두리로 만든 div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이렇게 만들고 글자 만들고 이렇게 쓰시면 어떤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가 둥근 테두리 div의 그림자, 그 div에 대한 그림자를 먼저 만들어 보시고요. 그럼 어떻게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에 대한 div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판 태그 한 개 때리시고, 스판 때리시고, 여기가 이제 따로따로 정해야 되니까 요건 id 한 개 붙여냈네요. id 이꼬르 div1 똑같이 div1 여기도 iv 이꼬르 div 3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도 2, 여기는 3, 여기는 3이고 여기는 2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스판 태그는 스판 태그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그 글자의 그림자 이렇게 쓰고, br 태그 몇 개 집어넣겠습니다. br 슬래시 이렇게 해서 br 태그를 몇 개 집어넣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이렇게 몇 개 해서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11 눌러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div는 먼저 테두리를 만들 거예요. 테두리를 만들어서 사용을 걸어서 테두리 만든 다음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이렇게 해서 되었으면 이제 CSS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배우시는 게 스타일 시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스타일 이렇게 해서 매겨주시고요. 지금 div에 대한 것을 보시면 여기다가 폴더 쓰시고요. EPX 2픽셀이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솔리드 실선입니다. 솔리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색상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색상이 그냥 녹색으로 지정하면 조금 이제 그 어둡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둡게 보이는 거 말고 여기 색상을 만든 게 있어요. 이렇게 약간 밝은 녹색.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사용되는 이런 녹색이 해당이 됩니다. 붙여넣기 세미콜론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시면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한번 어떻게 보이나 보시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패딩과 패딩, 그 다음에 이제 패딩도 주고, 글자와 테두리 사이에 패딩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진도 줘가지고, 이제 테두리 여기 div하고 div 사이를 띄우는 거는 마진이고요. 여기 글자와 테두리를 띄우는 거는 패딩입니다. 패딩. 그래서 패딩과 마진을 좀 주겠습니다. 마진 패딩 먼저 볼까요? 패딩 이렇게 두시고, 패딩은 한 10px 정도 주시고요. 10px 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진 주겠습니다. 마진은 테두리는 한 5픽, 얘도 10px 정도 주고요. 10px 20px 정도 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드하고 헤이트 정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드에 해당되는 것은 한 300픽셀 정도 줄까요? 300픽셀 정도 주시고, 높이 주겠습니다. 헤이트를 줘서 헤이트는 한 120픽셀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 다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서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300픽셀인데 300픽셀이 좀 적네요. 생각보다 300픽셀 좀 적어서 한 600픽셀 정도,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적어서 600픽셀보다 적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쓰시고요. 자, 이제 그 가운데 정렬하고 위아래 가운데 정렬도 시켜보겠습니다. 정렬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배우셨으니까 저희가 여기까지 위에 것도 전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글자 가운데 정렬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글자 가운데 정렬 시키는 것은 뭐 텍스트 라인, 텍스트 정렬인데 센터입니다. 센터라고 치시고 저장하시고, 아까 전에 F5 눌렀더니 가운데 정렬이 안 돼서 지금 잘 됐네요. 잘 됐어요. 그 위아래로 가운데 정렬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좌우 가운데 정렬입니다. 글자 가운데 정렬인데 좌우 가운데 정렬입니다. 좌우의 가운데 정렬. 그 위아래 가운데 정렬도 시켜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위아래 글자 위아래 이제 글자 위아래 가운데 정렬. 이런 건 어떻게 하지? 기본적으로는 이제 위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딱 처박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어라인 부분을 찾아야 돼요. 저희가 뭐 어라인 해가지고 쓰시면 어라인으로 시작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어라인 부분으로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라인 뭐 이렇게 나오면서 사용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드립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폰트에 해당되는 거 나오고, 페이지에 해당되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 텍스트에 해당되는 게 나오고, W 뭐 커서 아웃라인, 그 다음에 위치에 해당되는 거 나오죠. 버튼 뭐 이렇게 좀 나오시고, 디스플레이 플로우 나오고, 뭐 레프트 이런 거 나오고, 탑, 라이트, 여기 vertical line이라고 나오네요. vertical line 이런 거 이게 뭐지? 이거 이렇게 해서 vertical line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센터입니다. 센터가 아니라 미들입니다. 센터가 아닌 미들. 이렇게 해서 한번 세로 고침하겠습니다. 세로 고침을 하시면 이게 vertical line은 아닌데요. 위아래는 어떻게 주지? 위아래 주는 것은 패딩 가능한가? 패딩? 이게 벌티컬 라인은 글자 가운데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거랑 이렇게 겹쳐 있을 때 미들로 하자 이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 고침하면 이것도 더 오토 아닌 것 같은데 위로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네요. 위로 한번 찾아보는 걸로, 이렇게 요거는 찾아보시는 걸로 하시죠. 나중에 찾아보시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패딩을 조금 더 줘서 잡아보겠습니다. 패딩 10픽셀 위아래 10픽셀 말고 위아래 30픽셀 정도, 이렇게 120인데 한 50픽셀 정도 줘서 좀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딩 50픽셀 되는데 위아래 아래 것도 더 늘어났어. 이게 뭐 때문에 엔터 쳤나? BR 태그 DIV만 있는데 이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패딩을 썼는데, 여기가 이거 좌우라고 보는데 10픽셀이 좌우라고 생각하고 줬는데 좀 그러네요. 예.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이제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높이에 해당되는 것을 좀 줬는데요. 원래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의 DIV는 그냥 박스채로 내비두도록 하겠습니다. 내비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가 둥근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거는 라운드를 쓰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모서리 둥글게 만드시려면 라운드를 작성하세요. 그래서 이제 라운드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볼더 라운드 센터 뭐 이렇게 써가지고
썼는데 여기 볼더 라디어스 해가지고 픽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체 높이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뭐 라디어스 25 픽셀이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해당되는 것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드디어 이제 둥근 모서리 이제 자, 둥근 모서리 만들기를 할 건데요. 이렇게 둥근 모서리를 할 때는 라디어스, 라운드 이런. 제가 여기 뭐를 써놨는데 이가 잘 안 먹어있어. DIV에서 긁겠습니다. 볼더 라디어스. 그 앞자리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볼더 라디어스 볼더 쓰면은 볼더 이쪽에 R로 되어 있는 볼더 라디어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도 이제 25 픽셀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전체적으로 주면 좀 그러니까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 모서리가 둥근 테두리니까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아이디가 샵 div2 콤마 세 번째 거 샵 div3 중간을 알고 중간 닫고 요 사이에다가 둥근 모서리를 갖다가 이동을 시킵니다. 이제 저장합니다. 저장하시고 자 새로 고침합니다.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둥근 모서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모서리가 둥근 거에 해당되는 것을 높이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높이가 120인데 좀 더 큰 것 같아서 한 80 정도로 줄여서 800이 아니라 80 정도 줄여서 그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줄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했고 됐죠. 이때 이제 글자의 이제 이런 크기 사이즈 크기에 해당되는 것을 하시면 여기 위에입니다. 위에다가 이제 글자의 크기 이렇게 저희가 글자의 모양을 잡을 건데 크기에 해당되는 것은 폰트 사이즈 이렇게 해서 한 3배 정도 할까요? 2em 3배 그러면 2em 쓰시면 되고 PT를 썼다 그러면은 이제 12pt가 저거니까 한 36pt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포인트 12pt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맞춰서 F9 누르면 이제 좀 이렇게 너무 큰데요. 글씨가 너무 커요. 코드 12pt는 좀 그렇고 24피트 한 줄로 나오게 됐죠? 한 줄로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볼 거는 여기 이제 그 글자에 써둔 것처럼 그림자를 이제 주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iv 3번에다가 샵 div 3번에다가 그림자를 이제 여기다가 씁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림자를 지정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v의 그림자라서 그냥 div에다가 그림자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는 섀도우니까 이쪽에서 이제 그 CSS의 그림자로 넘어갈 건데요.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둥근 테두리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라운드 코너스 이건 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섀도우 위에 있나요? 여기네 섀도우 있어 해가지고 이제 그림자 이렇게 퍼진 그림자 정도 이게 글자가 두꺼우면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글자가 얇으면 이렇게 쓰는 게 좀 그런데 그 섀도우 쓸 때는 텍스트 섀도우와 박스 섀도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div니까 박스 섀도우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div에 해당되는 거라서 지금 이제 박스에 해당되는 섀도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텍스트 섀도우만 있는데 그 밑에 박스 섀도우 클릭을 하시면 박스 섀도우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섀도우에다가 하기 위해서 박스 섀도우를 이렇게
그림자인데 박스에 박스 그림자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div 자체가 박스니까 여기다가 이제 섀도우 박스 섀도우 섀도우인데 박스 섀도우를 쓰겠습니다. 박스 다시 섀도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 박스 다시 섀도우가 나오고 cpx 그 다음에 cpx 이렇게 썼습니다. 세미콜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예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지금 브라우저 나온 데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10이니까 그 얘가 여기 기준으로 해서 10픽셀 밑으로 그 다음에 여기 기준으로 해서 10픽셀 뒤로 이렇게 해서 하시고 10픽셀 너비만큼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내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10픽셀 크기 길이만큼 했고요. 여기를 뒤에 거를 이제 20픽셀이나 30픽셀 이렇게 주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F4키 누르시면 이렇게 밑으로 더 내려가네요. 그림자가 있는데 밑으로 그 위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 거네요. 그럼 여기 앞에 거는 뭐지? 여기를 이제 한 70픽셀로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하시면 네. 이거 왼쪽으로 가네요. 왼쪽. 그러면 이제 왼쪽과 그림자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박스 섀도우는 저희가 백스 다시 섀도우로 사용하고 섀도우라는 옵션을 쓰고 땡땡 쓰고 그 다음에 왼쪽 그 기준에서 좌우가 되는 거 좌우가 되고요. 좌우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위아래가 됩니다. 위아래 이 되는데 좌우로 썼던 거는 여기다가 이제 70 말고요. 마이너스 70을 써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70을 써서 이제 세로 고침을 하시면 F4키 눌러서 세로 고침하면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좌우에서 왼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제 플러스.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고 그 좌측으로 갈 때는 이제 마이너스 값을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고 우측으로 갈 때는 플러스 값을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 위로 갈 때는 마이너스 값을 설정하시면 되고 아래쪽으로 갈 때는 플러스 값을 세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고 지금 이제 원래대로 한 20 정도로 하겠습니다. 20. 10은 좀 적은 것 같고 한 20 정도로 이렇게 20이고 뭐 20으로 이렇게 써서 저장을 하셔서 실행을 하시면 자, 이렇게 적당하게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그 박스 섀도우 중에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크림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백스 섀도우의 그 뒤에 그 다음 나오는 게 색상입니다. 색상. 박스 섀도우에 해당되는 그림자 색상을 뭘로 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다. 그냥 필요 없으면은 이런 거 이렇게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 5픽셀 돼 있는데 5픽셀 돼 있는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넥스트 애드 블러 에펙트니까 점점 사라지게 하는 포인트는 어디서부터 점점 사라지게 만들까요? 뭐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필요 없으면은 없앨 수 있는데 좌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흐림 정도 흐림 상태를 이제 나타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0px 뭐 이렇게 써가지고 0px라고 쓰면 어떻게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저희 거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아무 변화가 없어요. 거의 끝에 부분이 지금 회색으로 변한 거 보이시죠? 0번째부터 그라데이션이 생겨서 이제 거의 끝에 부분이 회색이 되는데 여기서 반 정도에 해당하는 10px를 주시는 거예요. 주셔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그 흐림 정도에 해당되는 게 여기 요까지는 진하고요. 여기 반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흐려져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흐려지는 위치를 이제 나타낼 수 있어요. 흐림 상태 흐려지는 위치가 그냥 이제 CPX라고 쓰면 10부터 흐려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계속 흰색으로 가는 이런 게 이제 그라데이션이 이제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끝에만 조금 흐리게 하려면 여기서 이제 10 말고 저희가 끝에서 하면 5픽셀 정도를 흐리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거의 진하다가 5픽셀 정도 쪽에서 좀 흐리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흐려지는 위치인데 맨 끝에서부터 기준이 맨 끝에서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아, 그림자의 끝에서부터 끝을 기준으로 흐려지는 위치에 대한 것을 이제 여기다가 픽셀 단위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해당되는 건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색상을 줘서 지금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그린이 조금 진한 색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린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테두리가 약간 연한 그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으로 해서 해보시면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린 해가지고 이제 약간 완전히 저거하고는 약간 끝에만 흐려지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퉁이 테두리 있고 이제 div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글자에 대한 것을 이제 좀 해보셔야 되겠죠. 자, 썼는데 섀도우는 이렇게 네 가지로 써서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전부 다 썼습니다. 박스 섀도우를 약간 그려서 그레데이션 만들어서 이렇게 페이퍼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약간 흐리게. 박스 섀도우를 그릴 때는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섀도우 두 개를 만들어서 사용한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좌우 섀도우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해서 흐려지는 정도를 이제 파일로 썼고 이제 그 4픽셀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그림자를 여러 개를 이제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박스 섀도우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그림자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제 콤마 다음에 그림자에 해당되는 것을 막 만들어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이런 텍스트 카드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콤마를 이용해서 그림자 한 개, 그림자 두 개, 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그림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섀도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div에 해당되는 내용 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 div 그림자를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 div 안에 있는 텍스트의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희가 만들어 봐서 쓰고 싶은데 지금 이제 div를 한 개 더 만들고요. div 둥근 테두리고 이번에는 div 테두리 div가 있고요. div 안에 글자 그림자를 이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그림자 너무 길지 않을까요? 글자가 새로 고침 줄바꿈이 됐죠? 줄바꿈이 됐으니까 너비를 조금 넓게 하겠습니다. 이제 한 700픽셀 정도로 해서 한 줄에 다 나오게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 보시면 너비가 이제 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를 20픽셀로 해서 그림자가 넘어가 버렸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그림자가 겹쳐서 이제 밖으로 투영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투영돼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투영돼서 나온 걸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 div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백그라운드를 좀 지정을 하시면 되세요. 백그라운드를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저것처럼 투영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div의 배경색 지정을 해서 겹치더라도 그게 이제 그 백그라운드가 투영되지 못하도록 만들려면 이제 저희가 백그라운드를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뭐 화이트 뭐 이렇게 해서 흰색입니다. 흰색입니다라고 지정을 해서 보여주면 F4키를 눌러서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되죠. 얘가 그림자랑 상관없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자를 좀 보이게 하려면 저희가 마진을 좀 더 주셔야 돼요. 마진 10픽셀로 줬는데 20픽셀이나 한 30픽셀 정도를 이렇게 줘가지고 완전 떨어지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세로 고침 떨어지게 만들어 주시면 그림자랑 겹치지 않게 되겠죠. 않게 되고요. 그림자를 이제 화이트로 줘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그냥
백그라운드를 주지 않으면 투명입니다. 투명. 그래서 밑에 있는 게 겹쳐서 보이게 돼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위로 올라오지 않게 막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지정한 이유는 이제 아래에 그 업설트나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이런 절대 위치를 잡거나 지금처럼 이제 그레데이션 섀도우 같은 게 생기면 이게 침범하게 되거든요. 서로 겹치게 돼요. 그래서 아래에 겹치는 부분이 생기면 얘가 투영돼 가지고 올라옵니다. 투영돼서 올라오게 된다. 그런 걸 막으려면 이제 배경색을 지정해서 배경색이나 이미지 배경 이미지입니다. 배경 이미지를 지정해서 막는다.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일단 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이트로 지정을 해야 이제 그런 게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div4를 이렇게 줘가지고 div4를 줘서 이제 둥근 div4도 둥근 사각형으로 만드니까 여기다 샵 div4 만드시면 되죠. 샵 div4 이렇게 만들면 이제 둥근 테두리가 생길 겁니다. 생겨서 사용이 되고요. 요건 이제 F4키 누르면 요거는 이제 따로 둥근 테두리를 만든 거예요. 그림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여기 텍스트 그림자는 여기 글씨 그림자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별로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냥 div 안에 있는 거를 이제 텍스트 div에 써서 샀고요. 자, 샵 쓰시고요. 샵 쓰시고 div4에다가 중괄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림자인데 글자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인데 글자를 이용해서 줄 거고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일단 주석 처리하고 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면서 비슷할 것 같고요. 저희가 텍스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텍스트 섀도우라고 나옵니다. 그 텍스트를 눌러보시면 텍스트에 데코레이션 오더바 이런데 데코레이션이고요. 정렬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뭐 넘치는 경우에 어떻게 하자. div를 썼으면 오버플로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보통은 줄바꿈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줄바꿈하고 div를 더 늘리게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오버플로우가 생기면 넘어가는 데이터는 잘라내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으시고 어쨌든 써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섀도우 할 거고요. 섀도우 선택하고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면 섀도우 나오고 이제 섀도우에다가 아까처럼 cpx 뭐 쓰고 그다음 한칸 띄고도 cpx 써가지고 세미콜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세로 고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이제 흐림 정도도 없고 그냥 너무 글자가 떨어져 있고 너무 띄우는 거는 그다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도 똑같은 걸 쓰시면 이게 그 어떤 건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원래 그림자가 뭐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쓰시려면 됩니다. 텍스트 섀도우를 쓰세요. 텍스트 섀도우 쓰시고 2픽셀 정도로 쓴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섀도우 컬러를 좀 지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레드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섀도우인데 너무 크게 하면 안 되니까 EPX 그 다음에 여기도 EPX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레드라고 써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쓰시고 이제 세로 고침을 하시면 F4키로 세로 고침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뿌얘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뿌얘지지는 않고 그냥 2픽셀 간 것 같아요. 그냥 얘가 뿌얘지자가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뿌얘진 걸로 나오는데 뿌얘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실제적으로 적용을 했는지 알려면 여기 add blow effect the shadow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블로우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려면 여기 5픽셀 이렇게 써야 한다. 뒤에 한 개 흐림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써야 한다. 그러면 이게 그 조금 더 숫자를 변경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다 10픽셀 앞에다 10픽셀을 쓰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세로 고침을 하세요. 세로 고침을 하시면 이게 오른쪽으로 더 갔네요. 이게 좌우죠. 좌우 마이너스 같으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답 나왔죠. 이게 그 텍스트 다시 섀도우 쓰시고 땡땡 쓰시고 그 다음에 좌우인데
좌쪽이 이제 마이너스 쪽입니다. 왼쪽으로 가려면 마이너스로 하시면 되고 우쪽으로 가려면 플러스 양수를 써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위는 이제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는 플러스. 그 첫 번째는 좌우고요. 두 번째 숫자가 그 다음에 그 위아래요. 그 다음에 이제 끝을 기준으로 해서의 흐림 위치라고 되는데, 여기서 이제 흐림 위치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시는데, 여기서는 5픽셀 정도 줬어요. OPX 줘가지고 PX 줘가지고 이제 썼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세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그 퍼짐 정도가 5픽셀이에요. 퍼짐 정도가 지금 2이랬는데 여기가 2면은 여기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떨어져 있는 게 퍼져서 그걸 글자랑 겹치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아까 전에는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퍼짐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아래고, 그 다음 나온 숫자는 퍼짐 정도, 글자가 퍼지는 정도에 해당되는 퍼짐 정도. 퍼짐 정도가 없으면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대괄호 대괄호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색상, 그림자 색상. 자, 이렇게 쓰고요. 그린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린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린입니다. 바꿔주시고 전체적으로. 그다음 5픽셀보다는 조금 다른 3픽셀 정도의 퍼짐 정도를 사용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고 세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퍼짐 정도가 여기 3픽셀이니까 거의 넘어가지 않게 이제 그림자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약간 뿌옇게 됐고, 얘가 테두리가 그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림자도 그린으로 맞춰졌어요. 이 정도 쓰시면 되게 깔끔하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조금 더 겹치게 만들고, 이제 글자를 이제 밝은 색으로, 그림자는 검은색으로 하고 글자 색을 밝은 색으로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W3 코스에 나와 있는 글자처럼 이렇게, 얘는 글자 색은 텍스트는 화이트, 그 다음에 이제 그 백그라운드는 까만색으로 했죠. 퍼짐 정도를 4픽셀로 했어요. 2픽셀씩 띄우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이 글자입니다. 조금 더 진하게 하려면 퍼짐 정도를 이제 줄여서 이제 3픽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쓰셔가지고 퍼짐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조금 더 글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쓰고요. 이런 거를 이렇게 이쁘장하게 만들려면 글자 자체가 이제 좀 두꺼운 글자체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얘가 선택한 글자체는 일반 글자체 그냥 썼네요. 일반 글자체 썼는데 약간 두꺼운 글자체를 좀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글자체 테두리 한 것도 있네요. 그 테두리를 한 걸 보면은 이게 그림자를 한 개 블랙으로 한 개 줬죠. 이렇게 블랙으로. 글자 색은 옐로우. 그 다음에 그림자는 블랙으로 한 개, 이렇게 블랙으로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줬네요. 그래서 상하 좌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블랙으로 퍼짐 0입니다. 퍼짐 정도는 안 쓰고 그냥 이제 위치만 상하 좌우로 약간 비껴나가게 만들어서 이런 테두리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그림자를 이용한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미지를 쓰지 않더라도 그림자나 이런 걸 사용하시면 멋지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둥근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말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만들고 싶으면 요 높이의 절반을 라운드로 잡으시면 돼요. 절반 이렇게 잡으시면 이 라운드가 이렇게 해서 둥근 원이 됩니다. 원이 되도록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요, 저희가 DIV에 대한 것을 이제 한 개 잡아서 DIV 한 개 잡았는데, 자, DIV 잡는데 여기다 ID 이꼬로 DIV 5로 잡으시고요. 5로 잡을게요. 잡으시고 여기는 이제 원호
원호 양쪽이 이렇게 둘러싸이는 원호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들어 볼 건데 이제 높이를 따로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 ID 5니까 샵 주시고요. 샵 주시고 div 쓰시고요. div 5 중괄하고 중괄하고 높이만 헤이트 부분만 따로 잡는 거죠. 헤이트 부분 따로 잡아서 헤이트 부분을 저희가 헤이트 너무 크게 잡으면 좀 그러니까 패딩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여기 위에 보시면 패딩도 많이 잡아 있거든요. 패딩 50으로 잡혀 있어요. 50으로 잡혀 있으면 그러면 일단 100 잡고요. 100 픽스. 100은 너무 큰데. 한 60px 잡을게요. 60px 잡고요. 패딩도 따로 줄게요. 패딩도 따로 잡아서 그 60px를 잡으시면 패딩을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15px 정도만 잡을게요. 잡아서 이제 실행해 볼게요. 자, 지금 F4키 눌러서 실행하시면 이제 다른 거랑 다르게 이렇게 나와요. 지금 패딩을 덜 잡았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었죠. 원호 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패딩을 더 잡으면 이렇게 더 늘어나게 되는데 패딩을 덜 잡아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원호 사각형. 이제 라운드를 이용해서 썼는데 선생님 다른 거는 이렇게 전부 다 높고 이렇게 넓고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만 이렇게 좁게 들었을까요? 이건데 얘는 전체적으로 div를 잡은 거고요. div보다 id를 잡아서 사용한 여기 div 뭐 5 이렇게 id를 잡은 게 얘가 먼저 우선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div는 전체적인 거 안에 얘만 특별히 지정을 해서 쓴 div가 우선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선 적용된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그 안에서 넣은 게 가장 우선 적용이 되죠. 태그 안에 저렇게 쓴 거보다 태그 안에 넣은 게 가장 우선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라디어스 텍스트 라디어스가 지금 이제 볼더 지금 이제 이 CSS로 만든 지가 한참 됐어요. 사실은 부트스트랩으로 그냥 부트스트랩으로 만들다 보니까 라디어스 이렇게 해서 하신 다음에요. 60픽셀 전체가 전부 다 60픽셀이잖아요. 그러니까 30픽셀로 이렇게 30px로 라디어스를 잡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보여드릴게요.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이거 조금 더 여기 패딩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패딩이 15픽셀이니까 한 45픽셀 45 정도로 여기에 15가 패딩이 15니까 30 정도가 더 잡힌 거고요. 45로 잡아서 세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원호가 되는 거예요. 그 모퉁이가 둥글스러운 원호를 잡아가지고 50%죠. 지금 얘는 이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60픽셀인데요. 요게 패딩이에요. 패딩이 이제 여기 15하고 요쪽에 15가 잡혔어요. 전부 다 30이죠. 요거 두 개 더하면 30 이고요. 그 60 더하기 30이면 90이에요. 90을 2로 나누면 45가 되는 거죠. 90을 2로 나누면 여기 45가 된다. 그러니까 그 라운드를 45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5로 잡았고요. 라디어스 45로 잡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렇게 둥글스러운 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CSS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 테두리를 만드는데 저렇게 이쁘장하게 나는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이렇게 테두리 만드시고 그림자도 만들고 뭐 글자를 조금 진하게 뭐 이렇게 글자체 잘 선택하시고 이렇게 만드시면 멋진 글자도 만들어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테두리하고 그림자까지 마쳤습니다.